본 방송은 11월 15일 토요일에 녹음됐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669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호스트를 맡은 한수경입니다. 야구가 없는 하루를 다들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야구 시즌이 끝난 지 벌써 2주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비시즌에도 저희 야자수팀은 계속해서 재밌는 야구 얘기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방송은 황규진 PD님, 서종민 씨, 송준영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에서는요. 2025 메이저리그 시상에 관해서 얘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녹음일 기준으로 바로 어제 MVP 발표를 끝으로 올해의 시상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아메리칸 리그와 내셔널리그 나눠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이번 방송에서는 아메리칸 리그를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신인상부터 볼까요? 아메리칸 리그의 올해의 신인 만장일치로 애슬레틱스의 닉 커츠가 받게 됐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나요? 만장일치로 안 받으면 이상했죠. 정해진 결과예요. 네, 이미 네. 뭐 순리대로 간 거고 이 선수는 뭐 신인왕이 문제가 아니라 올 MLB 세컨팀에도 선정이 됐죠. 그래서 이번 시즌 뭐 신인 중에서라는 전제를 달지 않고도 리그 전체로 봤을 때에도 그 자기 포지션에서 최소 탑3 좀 넓게 보면 탑5 활약을 해줬다고 봐야 되고 사실 이 정도의 활약을 기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죠? OPS가 1.0을 돌파했고 각종 세부 지표 측면에서도 뭐 장타, 배럴, 하드힛, 뭐 여러 가지 XWOBA 모든 면에서 거의 뭐 저지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과 어떤 구간 단위로 잘랐을 때 그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유망주 시절부터 파워 하나는 진퉁이라는 평가를 꾸준히 받아왔어요. 뭐 팬그래프라든가 뭐 BA 리포트에서도 꾸준히 파워 그레이드는 최소 60을 받았던 선수고 좋게 보는 쪽에선 65, 70까지 받았던 선수였는데 생각보다 좋았던 거는 이 선수의 눈이 눈이 생각보다 좋았다는 거. 특히나 우리 신인들 항상 메이저리그 처음 올라오면은 흔히 얘기하는 떨공 네. 많이 약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대했던 것보다는 나름대로 내성이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다만 이제 이후 좀 좋은 얘기만 했으니까 좀 약간 불안한 지점을 말씀드리자면 스플릿이 좀 극단적으로 갈리죠. 네. 예, 좌투 상대로 좀 안 좋았던가요? 685 그쵸. OPS가 OPS가 685. .700이 안 되고 특히 좌투 상대로는 하드hit이라든가 허스윙 비율 같은 모든 세부 지표들도 리그 평균 이하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은 다음 시즌에 타자 이제 투수들이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하느냐 이 선수가 이제 오클랜드에 이제는 라스베가스로 넘어가겠지만 명실상부한 이제 에이스 타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응책을 이제 준비해 올 텐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이제 대응책과 전략을 가져와서 상대를 할지 그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선수가 어슬레틱스의 좌타 거포이자 성구안이 좋은 선수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떠오르는 선수가 제이슨 지안비 이런 선수가 좀 떠오르는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신인 좌타다 보니까 좌투에 약한 거는 뭐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걸 제외하면 거의 약점이 없는 타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저도 이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홈구장이 세크라멘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홈런이 더 많이 나온 것도 맞는데 포심 상대로 장타율이 754에 WOBA도 488이에요. 그냥 올 한 해 포심은 기깔나게 때렸다는 거고 그 정도 포심 대처 능력이면 사실 실패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마 이 드래프트 때 조금 기대했던 타자들이 한 3명 있었어요. 일루수 중에서 첫 번째가 찰리 콘돈이었고 그렇죠. 두 번째가 닉 커츠였고 세 번째가 카글리온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수 셋 중에서 출루 능력이 누가 제일 좋냐 하면 이제 닉 커츠가 뽑혔는데 그렇죠. 그 출루 능력도 AL 4위에 해당될 정도로 보여줬고 이런 선수가 신인으로 등장하면 그냥 빨리 MVP나 타와라라고 그렇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지점은 아마 OPS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가능성을 배제하거나 어떤 이제 데뷔한 선수의 업사이드 같은 걸 너무 쉽게 재단하는 거는 안 될 일이지만 지금이 커리어 하이에 가까울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구간 단위로 잘라서 봤을 때 분명히 이제 조금씩 약점을 노출하는 모습도 보여줬고 몰아칠 때 엄청나게 진짜 무시무시한 거의 뭐 저지의 버금간 파괴력을 보여줬지만 약간 식었을 때 모습을 보면은 분명히 스윙에 좀 구멍이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 선수를 깎아내리겠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정상화가 들어가고 조정 기간이 있을 텐데 그 다음 시즌에 소포머 시즌에 이 선수의 그 OPS라든가 세부 지표들이 어느 정도 선까지 조정을 거칠지 어느 정도 선까지 내려와서 어떤 하방을 단단히 형성을 할지 그거를 지켜보는 게 가장 재밌는 지점이 될 것 같고 뭐 그렇다 해도 이미 데뷔 시즌에 이 정도 활약을 보여줬다는 거는 저점도 제 생각에는 OPS .800, 850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홈런도 30개는 칠 것 같고 뭐 풀시즌 이제 보내게 될 텐데 부상이라든가 다른 이슈만 없다면 내년 가장 흥미롭게 지켜볼 만한 그런 타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이 니커츠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경기가 그거더라고요. 이번 7월에 그 한 경기 4개 홈런. 네, 4홈런 네. 경기가 있었죠. 그 경기가 이제 역대 최초 데뷔 시즌 한 경기 4홈런이었다고 하고 MLB에서 한 경기 그냥 4홈런은 역대 20번째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경기를 제가 보니까 4번의 홈런 중에서 3개의 홈런이 밀어서 친 홈런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파워 히터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선수인 것 같고 저는 한 가지 좀 주목해 봐야 될 점은 수비가 괜찮을까 싶은 점이었는데 검색하니까 일루수로 나오긴 하는데 지타로도 출전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비 부분에서 조금 믿지 못하는 건가 싶기도 했는데 이게 이 선수가 사실 그 이 선수 보시면 알 텐데 덩치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누가 봐도 힘이 좋을 것 같이 생겼는데 사실 그 덩치 정도면 사실 수비가 가능한 포지션이 외야는 좀 어렵다고 보면 불가능하죠. 사실 네. 일루수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뭐 아직 음. 젊은 선수이기도 하니까 뭐 수비 문제는 수비보다는 사실 이렇게 치면 사실 수비가 크게 중요하지 상관없어요.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 대학 시절에도 일루수를 뛰었던 선수들이다 보니까 그냥 일루수에 박혀가지고 홈런이나 팡팡 쳐주는 예, 게 오는 공이나 받아먹고 예, 포구나 하시고 사실 포구도 잘 할 수 있는 체형이다 예, 보니까 워낙에 음. 면적이 넓으니까 던지는 입장에서도 편하게 던지죠. 그래서 뭐 지표 같은 거 보면은 뛰어난 일루수라고 보기는 어렵고 기본적으로 이제 수비수로서 어떤 뭐 특출난 자질이라든가 툴을 갖춘 선수는 아닌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면적이 넓은 게 일루수로서는 분명히 전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호리호리하거나 길쭉길쭉한 느낌의 선수들은 제가 수비수라도 제가 유격수나 삼루수라도 좀 불안할 것 불안한가요? 같아요. 예, 뭔가 넙대대하니 좀 약간 타겟이 좀 넓은 느낌이 있어야지 좀 마음 편하게 던질 텐데 커트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실제로 좀 약간 샘플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지만 뭐 일부 지표들을 뜯어봤을 때 기본적인 포구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낙제점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뭐 메이저리그 무대에 또 좀 더 적응을 하고 안착을 수비수로서 하게 된다면 뭐 지타로 많이 나오겠지만 일루수로도 어느 정도 자기 몫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위였던 니커츠 얘기를 해봤는데 혹시 다른 순위에 있는 선수들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2, 3, 4 뭐 아래까지 좀 가봐야겠죠. 네. 예. 2위 누구였나요? 제이콥 윌슨이죠. 같은 팀에 있는. 음. 그래서 제이콥 윌슨이랑 니커츠가 1, 2등을 차지했는데 둘 다 픽은 못 먹었어요. 셀틱스가 아쉽게도. 근데 뭐 제이콥 윌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유격수를 보는 콴이나 아라이즈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근데 홈런은 콴이나 아라이즈보다 조금 더 잘 치는. 근데 이 선수 서번트를 좀 뜯어보면은 그냥 압도적으로 낮은 배트 스피드, 하드히트, 배럴 비율을 기록 중인데 3할에 두 자릿수 홈런을 치는 선수거든요. 뭐 이 선수 전반기에 OPS 9층 치고 있었고 맞아요. 윗주 밀어내고 올스타 주전도 했었고요. 그래서 비셋이 이적을 하지 않는다면은 윗주나 비셋이나 제이콥 윌슨 이 세 명의 유격수들이 계속 안타왕 경쟁을 할 수 있는 어떤 유격수지 않을까. 네. 걱정되는 거는 이제 기대 홈런을 타 구장으로 봤을 때 어슬레틱스가 14개, 다른 팀들은 대충 뭐 볼티모어 캠든 야드에서는 6개라든지 반타작이 나네요. 네. 양키 스타디움에서도 6개라든지 이런 좀 구장바를 받은 홈런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홈런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오히려
계속적인 안타 생산을 할 수 있는 선수로 발전을 해도 일단은 아레즈와 다르게 어쨌든 유격수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꽤나 매력적인 선수 중 하나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이콥 윌슨의 경우에는 이제 소위 얘기하는 너드들 사이에서는 호불호가 굉장히 갈립니다. 대체로 불호가 많아요. 아무래도 이제 하드잇 말씀해주신 것처럼 세부 타구 지표 측면에서 좋게 볼 만한 것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나마 뭐 스윗스팟 레이트라든가 컨택적인 측면에서 평균 이상 내지는 좀 좋게 보면 플러스 급 2를 가지고 있다는 게 나름대로 호재긴 하지만 여태까지 그러니까 루키 시즌에서의 모습만 놓고 봤을 때는 강한 타구를 만들어낼 기본적인 신체적인 역량이 되지 않는 걸로 보여요. 근데 이 부분은 쉽게 개선이 되기 어렵거든요. 아라이즈라든가 뭐 아까 말씀해주신 관 같은 케이스만 봐도 뭐 본인들의 의지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툴의 한계 때문에 스타일 변화가 불가능한 케이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윌슨은 그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느낌은 아니에요. 어떤 프레임 측면에서도 뭐 비슷하건 더 호리호리한 느낌마저 있고 배트 스피드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리그 하위 3% 1%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특별히 신체적으로 개선할 만한 업사이드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라에주도 그렇게 하는 거 이제 우리 보고 있듯이 그 본인의 스타일만 쭉 고수하고 강점을 꾸준히 살려 나간다면 타자로서는 일정 수준의 생산성을 분명히 좀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올해가 커리어 하이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 그런데 사실 더 걱정되는 지점은 수비예요. 냉정히 말씀드리자면은 유격수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이 똑딱이 계열의 유격수들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이미지만 놓고 봤을 때는 쟤는 수비를 잘하나 보다. 네. 쟤는 루상에서 뛰어난 주자인가 보다. 뭐 이런 인상을 보통 가지게 되잖아요. 네. 흔한 약간 프로토타입에 가까운데 제이콥 윌슨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토타입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수비를 잘 못합니다. 냉정히 말하면. 이게 본인의 뭐 아마추어 유망주 시절 평가 같은 걸 봤을 때에는 어느 정도 뭐 유격수로서 견적이 나온다는 리포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메이저리그 레벨의 타구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시행착오일 수도 있겠지만 올해 보여준 모습만 놓고 보면은 유격수 풀타임을 뛰기에는 좀 많이 아쉬운 신체 능력과 어떤 그 타구 판단 이런 것들이 좀 보였거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워낙 특출나고 그리고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바비 주니어도 루키 시즌에 수비 끔찍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물론 바비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와중에도 어깨라든가 신체적인 강점은 분명히 보여줬으니까 이 윌슨과 비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좀 지켜볼 필요성은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2루 컨버전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예, 유격수 에이스에서 좀 좋은 선수가 나온다면 굳이 윌슨 유격을 고집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뭐 너무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본인의 강점이 굉장히 확실하고 그 강점만큼은 특출난 선수입니다. 그래서 네. 어떠한 형태로든 메이저리그 무대에 적응을 하고 생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에이스 입장에서는 커츠와 윌슨이라는 굉장히 전도 유망한 선수 두 명을 얻어낸 시즌이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수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혹시 뭐 신인상 관련해서 다른 선수들 얘기를 하실 그래도 분이 네. 이제 3위까지 해줘야죠. 저희가 나오니까 그리고 네. 또 이제 3위 A의 신인상 3위 받은 선수가 이제 준영님께서 굉장히 음. 좋은 평가를 많이 3위는 네 그래서 저도 안 썼거든요. 좋은 얘기를 굉장히 제가 알아서 할 거니까. 네, 진짜 뭐 항상 극찬을 하셨던 선수기 때문에 한번 준영님께서 그래도 저는 한번 말씀을 뭐 이미 야자수 미드 시즌에도 들어주셨던 청취자분들은 알겠지만 로만 앤서니에 대해서는 제가 무슨 뭐 이미 슈퍼스타인 것 마냥 포장을 했거든요. 근데 올라와서 보여준 활약은 슈퍼스타였어요, 실제로. 부상 때문에 좀 짧게 시즌이 끝나긴 했지만 저는 올해 아메리칸 리그 신인왕 1, 2, 3등 중에서는 장기 전망이 제일 좋은 거는 앤서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좀 세번트 많이 들여다보시는 분들은 다 비슷한 얘기 할 거예요. 근데 워낙에 툴적인 측면에서 완성도가 루키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완성된 상태로 올라온 데다가 신체적인 업사이드도 여전히 상방이 열려있는 모습을 특히나 후반기에 갈수록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선수라고 봐야 되는데 가장 충격적인 거는 이 선수의 디서플린입니다. 네. 타석에서의 볼을 골라내는 능력 그리고 어프로치가 굉장히 성숙해 있어요. 음. 진짜 입에 진짜 단내가 나도록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선수는 자기 존에 안 들어온 공을 진짜 너무 잘 골라내고 이상한 스윙을 절대 안 합니다. 모든 스윙이 풀스윙에 가깝고 모든 스윙이 완전한 그 배트 스피드 만땅에 찍히는
몸 비틀어대는 골프 스윙입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도 좋은 컨택을 기반으로 꾸준히 강한 타구를 만들어냈고 약간 빗겨 맞거나 뭐 내야 뜬 공 이런 거 많이 없는 편이고 종합적으로 되게 완성형에 가까운 조금 더 오버해서 말씀드리자면은 피크에 돌입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완벽에 가까운 타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보스턴 입장에서 이미 재계약을 했죠. 네. 연장 계약을 했죠. 이미 연장 장기 계약을.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10년 가까이 장기 계약이 돼 있는 걸로 아는데 리그 최고의 연건 외야 코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매체라든가 트레이드 밸류 같은 거 산정해서 이제 올려주는 그런 어떤 매체 같은 데를 봐도 로마넨서니의 트레이드 밸류를 이미 탑 10에 넣는 매체들도 있고 당장 능력치만 놓고 봐도 탑 30 안에 든다고 평가하는 매체들도 있는 만큼 야자수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께서도 오래오래 두고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 선수가 내년에는 좀 표를 더 받기 위해서 좀 보완해야 할 점도 있을까요? 공을 좀 더 띄워야죠. 음. 이 선수가 그 막 올라왔을 때 콜업이 됐을 때 한 달 두 달 정도 조금 침체가 됐었어요. 타격이. 홈런이 없어가지고 예. 그때도. 장타도 많이 안 나왔고요. 음. 안타는 꾸준히 만들고 볼넷도 많이 얻어냈는데 2루타, 3루타 홈런이 안 나왔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공을 띄우지를 못했어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강한 라인 드라이브 타구를 많이 만들어냈는데 거의 다 발사각이 10도 아래로 내려 깔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잘해야 좌중우 가르는 뭐 2루타 이런 거나 나오지 뭐 담장 맞추는 이런 타구들이 잘 안 나왔거든요. 넘기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 약간 이 불개주처럼 불개주처럼 뜬공을 못 만드는 병에 걸린 선수인가 라는 얘기가 약간 우려가 있었는데 막상 또 이제 그 한두 달 지나고 한 이 두 달 차, 세 달 차 들어가니까 타구 발사각 자체가 3도, 4도 이상 이제 올라가더라고요.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부상 당하기 전 한 달 OPS라든가 이런 지표들 보면은 전형적인 엘리트 슬러거 개피터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만 이번 시즌 다음 시즌까지 그대로 이어 나갈 수 있다면 당장 큰 약점이 별로 없는 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4위와 5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은 4등은 로얄스의 노아 카메론이 차지했는데요. 노아 카메론은 3, 4선발급 자원 선발의 어떤 플루크를 첫 시즌에 딱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별로 로얄 스페니시인데 안 믿으시나요? 이미 팬그래프 프로젝션 기준으로 다시 4점대로 돌아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뭐 아무래도 로얄스 선발진의 자원이 꽤나 많은 만큼 뭐 제론 드라이나 이런 선수들 상대로 트레이드 돼도 안 이상하고 그래도 이 선수도 무난하게 선발진의 한 자리는 차지할 수 있는 선수이고요. 5위는 이제 콜슨 몽고메리가 차지했는데 이 선수 배트 스피드도 되게 빠르고 그렇죠. 홈런도 되게 잘 치고 그다음 이 선수 수비가 되게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얼마 뛰지도 않았는데 5위가 플러스 7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약간의 홍대병 픽을 감안한다면 이 선수 내년에 윗주랑 함께 실버슬러거 강력한 후보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좋은 타자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 신인상 얘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으로 감독상 부분으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감독상, 아메리칸 리그의 감독상은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의 스티븐 보트 감독이 받게 됐습니다. 저는 찾아보고 제일 놀랐던 건 너무 젊으시던데요. 맞아요. 나이가 되게 어리시고 저는 이범호 감독 보고도 되게 젊은 감독이라고 생각했는데 스티븐 보트 감독님은 84년생이세요. 되게 젊으신 분이고 최영호 선수보다 어린 것 아. 같은데. 맞네. 그렇죠. 그렇게 보니까.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2년 연속 수상이시죠. 그리고 2년 연속 올해 감독상인데 심지어 이게 부임 첫 시즌 작년부터 클리블랜드 가디언스 감독을 하셨는데 부임 첫 시즌부터 2년 연속으로 받은 건 또 MLB 최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독상 수상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그 AL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신인왕 같은 경우는 백투백 수상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없죠. 근데 그런 걸 제외하면 지금 감독상, 사이영상, 그 다음에 MVP까지 모두 백투백 똑같은 이제 사람이 2년 연속 받았는데 이제 보트 감독 같은 경우는 클리블랜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작년보다 클리블랜드가 결과적으로 이제 승률 자체는 낮았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결국 어쨌든 2년 연속으로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 우승을 했고 이게 약간 보트가 감독상을 수상한 결정적인 이유는 이게 정규 시즌 막판에 정말 미친 질주로 우승을 했던 게 정말 큰 그 가산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제가 클리블랜드 팬이 아니다 보니까 클리블랜드 경기를 이제 쭉 팔로우하진 않았는데
이제 뭐 이 얘기도 사실 여러 번 했던 것 같은데 올해 클리블랜드가 이렇게 좋은 그 지구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도박 문제로 지금 뭐 보니까 막 60 몇 년 징역 60 몇 년 65 얘기도 년. 나올 정도로 중요한 얘기도 하고 심각한 있죠. 네. 문제로 이제 굉장히 팀의 중요한 투수 2명이 다 이탈을 했는데도 이렇게 1위를 한 것 자체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보트 감독이 올해 좀 플래툰을 좀 돌리다가 타선 성적은 좀 안 좋았는데 이게 올해 좀 이런 실패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년에 조금 더 이런 실패를 바탕으로 조금 배운다면은 내년에도 솔직히 감독상 수상을 3연패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트 감독에 대한 언론 매체들의 평가라든가 어떤 라커룸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을 제가 찾아봤는데 기본적으로 그 약간 강단이 그러니까 물론 모든 감독 정도 되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깡다구 뭐 다 선출이잖아요. 냉정히 말하면. 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나 해외나 선출들은 기본적인 그 프라이드와 깡다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전제로 깔고 그 중에서 특출난 어떤 지점들이 뭔가라고 물어본 기자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분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매사에 되게 낙천적이고 긍정적으로 상황을 해석하려 노력하고 그리고 리더십의 스타일 자체가 어떤 기강을 잡는다 이런 느낌보다는 약간 어울려가지고 시너지를 이끌어내는 약간 덕장 느낌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형의 감독들은 저는 상대적으로 스몰 마켓 그리고 약간 언더독 네. 이런 팀들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대치가 기본적으로 좀 적은 팀들 그런 상황에서 약간 좀 으쌰으쌰하면서 같이 만들어내는 그런 리더십의 스타일이 클리블랜드라는 어떤 구단의 정체성 그리고 로스터의 특징과 잘 어우러져가지고 2년째 좋은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를 보고 있으면 저는 클리블랜드 주변에 팬들이 있거든요. 제 주변 야구공사 안에도 많죠. 클리블랜드를 응원하는 분들이 이상하게 많지 많아요. 근데 보고 있으면은 다들 보트 감독에 대해서는 대만족을 하는 느낌이었어요. 나쁜 소리 안 하고 뭐 이 감독 아니라 좀 애매한 감독이었으면 클리블랜드 올해 고생 좀 했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단적인 뭐 스토리를 하나 꺼내오자면 클리블랜드가 시즌 중반에 10연패 가까이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심각하게 꼬라박으면서 뭐 시즌 끝난 거 아니냐, 뭐 내년 준비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 나오던 좀 절망적인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보트 감독이 모든 그 기자회견 할 때마다 뭐 기자나 언론 매체에서 이거 뭐 이제 시즌 마무리할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냐, 라커룸 분위기 안 좋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니다, 나는 우리 팀 여전히 좋은 팀이라고 믿고. 내가 조금만 더 정신을 차리고 내가 조금 더 선수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으면 이 팀은 언제든 반등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뭐 내외적으로 뭐 악재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거는 내가 그리고 팀이 극복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내내 같은 얘기를 앵무새처럼 반복을 했다고 해요. 그것만 봐도 어떤 스타일의 리더인지 알 수 있고 그게 결국에는 자양분이 되어 시즌 막판에 진짜 기적적인 미라클 런으로 이어졌고 약간 아름다운 마무리를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되게 기대가 되는 팀이긴 해요. 제가 클리블랜드를 올해 좋은 야구 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다른 어떤 외부 유튜브 채널이라든가 이런 데 나와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력은 분명히 있는 팀이거든요. 근데 그 저력의 근원 중에 하나가 이 보트 감독의 특유의 좀 리더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혹시 감독상 1위는 아니지만 다른 순위의 감독들에 대해서도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뭐 존 슈나이더 감독도 확실히 이야기를 해볼 만하겠죠. 네. 알동에서 토론토가 우승할 거라고 아무도 상상을 못했고 그렇죠. 월드 시리즈까지 보낼 거라고도 아무도 생각을 못했는데 이런 토론토의 어떤 미라클런 한 해의 미라클런을 이끈 거는 저는 존 슈나이더 감독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 사실 보트가 욕을 안 먹었다라고 하기에는 진짜 10연패 기간에 저는 보트 욕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어마어마했죠. 그만 좀 플래툰 돌려라라는 네.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존 슈나이더가 정말 꾸준하게 어떻게 잘 운영을 했던 것 같아서 사실 슈나이더가 받아도 크게 이상하지 않은 네. 정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런 분에 대한 만족도는 어때요? 갑자기 양키스 팬으로서. 근데 이게 저는 사실 에런 본 감독을 그렇게 막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는 그냥 쏘쏘. 네 음. 편인데 어쨌든 근데
같이 가기로 한 만큼 그냥 어쩔 수 없죠. 뭐 사실 별로 안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같은데. 거 아닌 것 같은데. 예. 네, 뭐 좋은 사실 에런 분 감독에 대한 평가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좋은 그 내부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이제 외부에서 보는 시선은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뭐 계속 특히 올해 이제 볼피를 다루는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이 굉장히 그 메이저리그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스포츠 팀을 이끄는 한 감독으로서 뭔가 잘 해주는 부분도 분명히 그런 부담감이 분명히 있을 텐데도 뭐 잘 해주는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과연 사실 그런 생각이 들긴 하죠. 이제 부운으로 과연 양키스가 월드 시리즈 우승을 할 수 있을까? 이제 뭐 이따가 제가 저지 얘기 신나게 하겠지만 이 저지랑 게리콜의 프라임 타임은 사실 거의 내년에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나이가 분명히 됐기 때문에 뭐 어쨌든 같이 가기로 한 만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이 가기로 한 만큼 뭐 잘하길 바라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밖에 방법이 없죠. 네. 그러면 이렇게 감독상 얘기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사이 영상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볼 건데 아메리칸 리그의 사이 영상은 디트로이트의 타릭 스쿠발 선수가 받게 됐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2년 연속 수상인데요. 작년에는 만장일치였는데 아쉽게 올해는 만장일치는 아니었고 그냥 1위를 하게 됐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게 그 사이 영상 수상에 대한 뭐 스쿠발의 체인지업이 좋다, 직구가 잘 나온다 이런 얘기는 뭐 굳이 안 해도 필요 없어요. 이제. 다 좋아요, 다. 네. 이게 사이 영상 수상을 좀 집중적으로 보자면은 2년 연속 수상 자체가 2018년, 19년에 내셔널리그의 이제 디그롬이 받은 이후 처음이고 이게 아메리칸 리그는 생각보다 좀 더 오래됐더라고요. 아메리칸 리그는 99년, 2000년에 이제 페드로 마르티네스가 받은 2년 연속 수상은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아메리칸 리그 2년 연속 수상은. 이게 최근에 뭐 투수 부상도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요즘은 게다가 선발 투수의 이닝 조절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고 있음을 감안하면 진짜 백투백 수상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그리고 스쿠발 선수는 심지어 작년이랑 올해 다 포스트 시즌에서도 정말 너무 잘 던졌었거든요. 맞아요. 완전히 올해 디트로이트가 사실 보면은 그 디비전 시리즈에서 시애틀이랑 5차전까지 가는 승부를 했는데 정말 스쿠발 나온 2경기를 전부 다 졌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이게 자욕이 없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엔 사실. 뭐 어쨌든 근데 뭐 아까 수경님께서 호스트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만장일치 사이영을 받았던 작년이랑 비교해 보면은 뭐 이닝 수랑 삼진, ERA, WHP 모두 올해가 더 좋았습니다. 물론 이게 승수만은 작년이 더 좋긴 했는데 어쨌든 2년 연속으로 가을 야구까지 포함하면 200이닝을 훌쩍 넘겼는데 뭐 완봉승 경기에서 마지막 공으로 막 102마일을 던지고 뭐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이 선수가 내년 시즌 마치고 FA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트레이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뭐 매치로 간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매치로 오면은 굉장히 큰 유망주 손실뿐만 아니라 매치가 연장 계약을 사실 맺어야겠죠. 맺어야죠. 네. 어쨌든 이 스쿠발 트레이드가 되는지 여부도 올해 겨울에 좀 지켜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쿠발 얘기는 이제 어차피 뭐 원 없이 할 거니까 앞으로도 이제 시즌 리뷰를 할 때도 내년 뭐 프리뷰를 할 때도 계속 할 텐데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다음에 순위 선수들을 얘기해 보자면 일단 게럿 크로셔가 2등이었어요. 거의 20개 넘어가는 2등표를 받고 압도적인 2등을 했고 이 선수도 시카고 화이트삭스에서 불펜 보던 시절만 하더라도 공은 참 스토프는 좋은데 불펜으로 뭐 셋업이나 마무리 정도 하겠지 뭐 이런 평가가 많았는데 어느새 서드 구종을 달고 암스롯을 좀 조정해가지고 좀 더 내려오더니 횡 무브 기반한 어떤 구종들 달고 이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투수의 발전이라는 건 참 야수의 발전에 비해서 뜬금없고 선형적이지 비선형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야수들은 보고 있으면은 대체적으로 약간 견적이 잡히잖아요. 쉽죠. 약간 그렇죠. 진짜 쉬워요. 좀. 쉬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탑 유망주들이 보통 스타가 됩니다. 네. 예, 보통 그래요. 야수들은. 그래서 툴이 좋은 선수들, 유망주 시절부터 평가가 좋았던 선수들이 그대로 이제 궤적 따라가지고 스타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투수는 진짜로 이 법칙을 잘 안 따라가는 선수들이 많은 것 같아요. 뜬금포도 많고 진짜로 생각지도 못했던 선수들이 이상하게 갑자기 구종 한두 개 달아오더니 에이스가 되기도 하고
탑 유망주들이 망가지기도 하고. 근데 크로샤는 전형적인 전자. 뭐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거지? 막 이런 생각을 드는 선수인데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마개조된 세일을 보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예, 크리스 세일이 진짜로 좀 미친 듯한 그 페스티벌의 밸류와 어떤 진짜 정통파 세컨더리 두 번째 세컨 피치 기준으로 막 헛스윙 무섭게 뽑아내면서 진짜 파워 피처 느낌을 보여줬던 투수라면 크로샤는 인상 자체는 좀 살짝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조금 달라요. 걔가 크로셰는 되게 네. 신기한 선수예요. 신기한 선수예요. 되게 구종 구사도 그렇고 레퍼토리 배합도 그렇고, 그러니까 파워 피처라고 지표를 보면 파워 피처라고 해도 되는데 또 자세히 뜯어보면은 흔히 얘기하는 그 그라운드 볼러의 약간 그런 네. 레퍼토리 구성도 돼 있고 그래서 참 여러모로 되게 매력적인 투수라고 생각이 되고 부상만 없다면 여기도 제 생각에는 스쿠발과 크로셰 뭐 이적하지 않고 부상만 없다면 아메리칸 리그 사이 영은 몇 년 동안 둘이서 나눠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순위권을 쭉 봤는데 재밌는 투수들이 많아요. 올해 브레이크아웃에 성공한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헌터 브라운. 여기도 이제 커브 원래 좋았던 선수가 올해 레퍼토리 좀 강화하면서 이제 커브를 약간 좀 비중을 줄이고 다른 걸 이제 확실히 늘리니까 진짜 에이스가 돼서 돌아왔고 뭐 맥스 프리드 뭐 여기는 설명할 필요 없고요. 브라이언 우 되게 재밌는 패스트볼 던지는 투수고 카를로스 로돈도 이제 설명할 필요가 없고 재밌는 거는 이제 아롤디스 체프먼이 사이영 표를 받았습니다. 많이 받은 건 아닌데 두어 표 받았나요? 받을만 예. 했다고 생각해. 올해 최고의 네. 개투였으니까. 그리고 뭐 제이콥 데그롬도 9위표 하나 받은 걸로 알고 있고 드류 라스무센하고 트레버 로저스가 12표 한 개씩을 받았거든요. 트레버 로저스가 되게 신기해요. 맞아요. 이 선수가 마이애미 있을 때 신인 루키 시절에 반짝 잘했다가 그 후에 좀 말아먹고 이대로 사라지나 싶었는데 스타워스랑 트레이드가 그렇죠. 맞아요. 스타워스랑 트레이드가 돼서 볼티모어로 진짜로 약간 응급 수혈 느낌으로 넘어왔잖아요. 볼티모어가 투수 영입 하나도 안 하고 막 주변 땜빵으로 메우려는 그 시도의 일환이었는데 이 선수가 후반기 이제 언저리에 돌아와가지고 진짜 미친 듯한 활약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 성적을 보게 되면은 100이닝 정도 던지면서 평균 자책점이 1.81. 그러니까 100이닝밖에 소화를 하지 않았는데 BWR 기준으로 5.5를 찍었어요. 진짜 대단한 거죠. 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200이닝 던졌으면 WR 10이란 소리예요, 이거는. 근데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나라는 생각은 하게 돼요. 제가 올해 레퍼토리라든가 세번트를 봤는데 물론 2, 3 선발 정도의 퍼포먼스는 내년에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의 프런트 라인업까지는 안 이 되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올해 좀 약간 여러모로 온 때가 잘 맞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메리칸 리그는 제가 느낀 거는 기대했던 투수들이 올해 생각보다 좀 망친 투수들이 뭐 매년 그렇지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복귀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쉐인 맥클라나한도 결국에는 한 경기도 못 한 경기도 못 나오고 내년으로 이제 미뤄졌고 여기다가 뭐 콜레이건스라든가 아이고. 나간스. 그다음에 뭐 로건 길버트도 부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좀 네. 슬럼프 노고에서 생각보다 못했고 루이스 카스티오도 이제 명백하게 하락세를 타는 모습을 보여줬고 여기다가 또 몇 명의 투수들 더 있죠 여기저기 뭐 이런 게리콜도 게리콜도 생각보다 못했고 그래서 뭐 여러모로 희비가 좀 엇갈리는 시즌이었다 아메리칸 리그의 투수들에게는 그래서 재밌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이 영상 관련해서 다른 선수들 이야기할 거리가 또 있을까요? 빨리 이제 MVP로 넘어가죠. 아, 좋습니다. 지금 할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드디어 MVP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MVP는 저희가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끝까지 저지나 랄리냐 이 얘기를 엄청 했던 걸로 기억해요. 네. 근데 결국에는 이제 뉴욕 양키스의 에런 저지 선수가 마찬가지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갑자기 배당률이 저지가 엄청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나왔구나 하고 이제 네. 뭐 MLB에서 이상하게 유출되었다는 것도 뜨고 아무튼 저지가 받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저지가 받았습니다. 네. 뭐 사실 누가 받더라도 맞습니다. 뭐 누가 받더라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이상하지 않으니까. 근데 결국 워낙 압도적인 비율스탯을 보여줬던 에런 저지였고 뭐 랄리는 아쉽지만 작년에 이어서 아쉬운 2등이 되겠죠. 제가 어저께 이제 MVP 다른 거는 시상식 라이브로 안 봤는데 제가 MVP만큼은 라이브로 봤거든요. 네. 어제 9시에. 근데 사실 저는
제가 어디 가서도 되게 여러 번 얘기하긴 했는데 사실 무조건 저지가 받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양키스 팬이어서 그런 것도 물론 어느 정도 작용은 하겠지만 네. 이게 사실 WRC 플러스만 봐도 저지가 204인데 랄리는 160 초반 161인가 162 정도였거든요. 사실 이러면은 저지가 더 40% 정도 더 좋은 타자였다는 건데 뭐 물론 랄리가 포수로 1000이닝을 넘게 수비를 오래 하면서 이 성적을 낸 건 정말 저도 이거를 다시 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대단한 성적은 네. 맞지만 작년에 이제 그 종민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바비트 주니어도 만장일치로 2위를 했거든요. 그 성적을 찍고도.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약간 저희가 옛날에 그 축구 메시랑 호날두 빼면은 인간계에서 항상 그 1위를 뽑았던 것처럼 그렇죠. 정말 저지는 올해 신기에 있었으니까 이게 그 투표수를 좀 보면은 사실 정말 이거 진짜 동률이 나올 수도 공동 MVP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17대 14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지를 뽑은 두 명만 랄리를 뽑았어도 이제 그 공동 MVP가 나오는 거였는데 어쨌든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WRC 플러스 200을 2년 연속으로 돌파를 했고 1.1도 OPS 1.1도 2년 연속으로 돌파를 했고요. 저는 올해 저지를 보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타율 부분인데 타율을 그 53홈런을 친 선수가 타율을 3할 3푼 1리를 때렸습니다.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가장 높은 타율이었죠. 내셔널리그가 좀 전체적으로 타율이 좀 저조했기 때문에 이게 제가 작년에도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게 되는데 올해는 정말 내년에는 정말 이렇게 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동시에 하게 되는 그렇죠.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막 양키스 팬이 아니더라도 이런 선수가 와 정말 21세기에 정말 순수하게 이렇게 타격만으로 밸류를 뽑아낼 수 있는 선수를 본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표 차이가 생각보다 안 났어요, 진짜로. 준영님이 보신 네, 저지가 17표 받았고요. 네네. 랄리가 13표 받았는데 두 명만 마음을 바꿨어도 공동이 나왔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2등표는 둘이 독식했고요. 네. 1, 2등은 두 명이서 나눠 먹고 뭐 다른 선수가 2등표 받은 거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이서 결국엔 1, 2등 다 나눠 먹으면서 이제 집안 싸움을 자기들끼리 싸운 건데 저는 성적만 놓고 보면은 생각보다 표 차이가 안 났다고 느껴지고요. 상징성 같은 걸 놓고 보면은 랄리 입장에서 아쉬울 수 있겠다. 왜냐면 이거 어지간한 메이저리그 그 MVP 투표가 어지간한 시즌이었으면은 랄리가 무조건 받았습니다. 네. 100%예요. 이거 진짜 뭐 하다못해 트라웃 강점기였던 시절 있잖아요. 뭐 트라웃 뭐 이런 선수들 강점기였던 그 2000년대 중후반 뭐 2010년대 중반 이때였으면은 랄리가 포수로 나오면서 이렇게 60홈런 때리고 이랬으면은 얘가 만장일치예요. 당연하죠. 무조건이에요. 이건 뭐 트라웃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작년 밑에랑 네. 붙었어. 저는 랄리 만장일치라고. 저도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필 상대가 그러니까 저지가 그러니까 그 상징성을 약간 좀 다르게 해석을 하면은 랄리는 역사상 최초의 60홈런 풀타임 포수라는 타이틀이 진짜 엄청나게 임팩트 있는 타이틀이 붙어 있다면 저지는 역사상 최고의 우타자 중에 하나입니다. 예, 지금 저지의 5년 단위 피크는요. 그 역대 괴수들을 소환하거나 꽤 부수입니다. 그러니까 본즈 정도로 뭐 약에 절여진 본즈 정도를 제외하면 뭐 루스를 불러올 수도 있고 테드 윌리엄스도 불러올 수 있고 가장 위대한 5년 뭐 이렇게 짧게 잘라서 봤을 때 그렇게 일컬어지는 뭐 여러 타이컵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불러와도 WR이라든가 여러 지표 기준으로 비슷비슷하거나 오히려 이겨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선수랑 붙은 게 랄리한테는 뭐 불운이죠. 불운이자 지 팔자인 거죠. 상복이 없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뭐 이 둘에 대한 얘기는 결국에는 뭐 메이저리그에 괴물이 한 마리 산다. 그리고 괴물에게 맞서기에는 인간의 힘이 좀 부족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3등부터 얘기하죠. 네. 사실 뭐 좀 다른 얘기를 하려면 3등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3등, 4등이 네. 좀 전지적 너드 관점에서는 의외였고 그렇죠.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MVP 관점이 항상 너드 관점이랑 클래식 관점에서 걸리는데 좀 클래식적인 관점이 좀 많이 드러났다고 생각을 해요. 호세 라미레즈가 3등을 했고요. 바비빗 주니어가 4등을 했고 이 둘도 호라랑 바비빗 주니어도 3등 표를 둘이서 28개를 나눠 먹었고요.
4등표 역시 둘이서 25개를 나눠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티어가 명확히 구분이 됐다는 소리예요. 위에 저지 랄리 있고 바로 밑에 호라, 바위쭈 이렇게 있고. 이제 너드적인 관점, 소위 얘기하는 세이버적인 관점에서는 바위쭈가 조금 더 나은 시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물론 엄청난 차이는 아니지만 이 정도의 표 차이를 담보할 만큼의 그런 차이는 아니었다고 봐요. 비슷비슷할 수는 있어도. 근데 캔자스 시티 팬 입장에서는 좀 아쉽겠죠. 아무래도. 이게 아쉽다고 보기에는 조금 그런 게 호세 라미레즈가 30도 기록하고 그렇죠. 팀도 이제 네. 디트로이트 제치고 1등을 하면서 뭐 표심이 그쪽으로 많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렇다고 뭐 바이쭈가 MVP 3등을 못했다라고 하기에는 오. 이번에 골글, 실슬, 풀글 다 올 먹었죠. MVP 팀뭐 유격수까지 먹었는데 너 이거 MVP 3등 못했다고 뭐라 할 거야? 라고 하기에는 좀 양심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MVP 관련해서 혹시 다른 선수들 얘기 나눠볼 거 있을까요? 이게 제가 여기 뭐 준비하면서 막 제가 여기다 투표 수를 굉장히 저는 이렇게 다 적어놨는데 네. 이게 보시면은 알겠지만 투표가 굉장히 좀 뜬금없는 곳에 간 경우가 내셔널 리그도 있지만 아메리칸 리그도 있는 게 예를 들면 그 감독상에서 코라가 1위표 한 장을 받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스턴 팬이거나 아니 기자분이 네. 아니면 이제 좀 코라가 장기 집권을 하기 바라는 양키스 팬 기자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그 다음에 MVP로만 봐도 그다음에 이제 카미네로가 3위표를 한 장 받아간 것도 그렇고 물론 이제 카미네로가 또 잘했죠 올해 이제 잘했죠. 홈런이랑 타점에서는 같은 3루수인 호세 라미레스랑 비교해봐도 홈런이랑 타점 슛은 더 앞섰는데 어쨌든 이런 좀 사실 저희가 KBO 골든글러브나 이런 거 투표를 봐도 뭐 막 정말 뜬금없는 선수한테 표가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있죠. 그런 것처럼 사실 이런 투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물론 개인의 취향이 많이 반영된 거니까 이런 저는 항상 투표를 볼 때마다 그 메이저리그든 KBO든 이런 걸 항상 좀 주의 있게 보는 편이라서 한번 이제 참고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일단 4가지 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거든요. 신인상, 감독상, 사이영상, MVP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다른 수상 부문도 되게 많잖아요. 뭐 그렇죠. 골든글러브, 실버슬러거, 올 MVP, 퍼스트 팀, 세컨드 팀 이렇게 많은데 혹시 그러면 다른 저희가 얘기를 안 했던 상 중에서도 좀 주목할 만한 선수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유틸리티 부문 실버슬러우가 좀 재밌어가지고 맞아요. 생각하는데요. 맥킨스트리가 받았네. 네. 네. 그 상대가 양키스의 벤 라이스, 라이스. 그다음에 캔자스시티의 마이켈 가르시아, 그다음에 디트로이트의 맥킨스트리 이렇게 세 사람이 딱 올라왔는데 저는 이제 딱 보고 마이켈 어차피 3루에는 호세 라미레스 있어서 못 봤거든요. 맞아요. 이거 라이스 좀 위험한데 왜냐면 라이스가 비율 스탯이 더 좋아요. 네. 그리고 마이켈이 경기를 더 많이 출전했고 맥킨스트리는 쩔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서 이거 마이켈이 받아도 되고 라이스가 받아도 뭐 인정. 저도 라이스 기대 네. 많이 했는데 라이스가 올해 포수로도 좀 이닝 수화가 꽤 됐었어가지고 네. 근데 이제 누가 받았냐? 결국 슈퍼 유티를 한 맥킨스트리한테 줬습니다. 이 실버 슬러거라는 상 자체가 좀 잘 치는 타자한테 주는 상이잖아요. 선수 그러니까, 타격만 보죠. 네, 근데 맥킨스트리가 라이스랑 그러니까 마이켈 가르시아는 제가 보니까 3루수 수비 이닝이 사실 완전 많긴 해서 좀 유틸리티라는 느낌을 좀 네. 덜 주긴 했는데 애초에 골드글러브를 3루로 받았어요. 맞아요. 유틸리티라고 분류하기 좀 어려울 수는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의문에 약간 좀 피해를 본 케이스고 만약에 유틸리티로 분류됐다면 저는 마이켈 가르시아가 그쵸. 받는 게 맞다고 올해 봅니다. 완전 잘 쳤으니까. 근데 뭐 맥킨스트리도 좋은 시즌 보냈으니까 사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어쨌든 확실하게 메이저리그에서 본인의 영역을 구축할 거라고 생각을 잘 못한 선수잖아요. 네. 애초에 다저스에서 넘어왔던 선수 아닌가요? 다저스에서 이제 네. 포기한 버린 선수죠. 그쵸, 노망주 느낌으로 사실상 얘는 안 되겠다 하고 내보낸 버려진 선수였는데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참 사람마다 자기한테 맞는 곳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외에 또 재밌는 거 몇 가지 말씀드려보자면 아메리칸 리그 골드글러브 포수 딜론 딩글러 커크가 아니었죠. 커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딜론 딩글러가 얘가 골글이라고 하면서 제가 지표를 찾아보고 뭐 시즌 수비 하이라이트를 봤는데 이 선수 블로킹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리그 최고의 블로커 중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뭐 프레이밍이라든가 뭐 도루 저지 이런 것도 양수긴 하지만 엄청나게 눈에 띄는 케이스는 아니었는데 이 선수 하이라이트 같은 거 좀 이렇게 정리해 놓거나 트위터 같은 데서 돌아다니는 것들 보면은 블로커 같은 부분들이 참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리그 상위 5% 지표가 찍혔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뭐 여러 가지 그 육각형 측면에서 봤을 때 빠지는 부분 없이 다 골고루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커크는 특정 영역에서 굉장히 특출난 모습을 보여주는 포수 수비수잖아요. 근데 이 딩글러 같은 경우에는 좀 올라운더 느낌을 보여줘서 좀 런세이브 같은 것도 많이 높게 나오지 않았나 뭐 이렇게 네.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개인적으로 재밌다고 느꼈던 이 골글 수상자 한 명을 또 말씀드려보자면 타이 프랑스. 여기도 원래부터 그러니까 좀 약간 떠돌이 느낌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선수인데 그러니까 수비 자체가 꾸준히 평균 이상은 된다는 평가를 받아왔잖아요. 네. 원래는 3루수에 이제 있기도 했고 근데 1루로 올해 전향을 하면서 좋은 굉장히 좋은 수비를 보여줘가지고 뭐 리그 최고의 수비형 1루수가 되는 바람에 얼떨결에 이제 골글을 받았고 여기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수비를 잘하는 아메리칸 리그에서 수비를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하는 게 레드삭스의 세단 라파엘라입니다. 그렇죠. 라팔레는 근데 완전 대놓고 잘하지 않아요? 너무 잘해요. 저는 그 이제 이따 2부 때 말씀드리겠지만 내셔널리그에 PCA가 있다면 여기는 라파엘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약간 PCA가 그 정제된 그러니까 되게 엄청난 레인지와 그냥 그 감각을 기반으로 하는 그 약간 좀 동물적인 동물적인 수비를 한다면 라파엘라도 약간 그 물론 운동 능력 탁월하긴 하지만 조금 걔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PCA는 제가 경기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그 전성기 때 앤드루 존스라든가 이런 느낌을 좀 봤거든요. 그러니까 네. 좀 인간이 정제된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되게 엄청나게 뛰어난 운동 선수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라파엘라는 가끔 보면 약간 짐승 같을 때가 있어요. 네, 감각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따라갈까 싶은 것들을 좀 몸놀림이 약간 낚아채는 느낌으로 표범이라든가 이런 느낌처럼 확 날아가가지고 확 잡아내는 느낌이 있어서 둘을 비교해서 놓고 보면은 앞으로도 향후 몇 년간 2020년대를 대표하는 수비수 중 하나로 경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러면 혹시 또 다른 선수 있을까요? 플래티넘 글러브 자랑해줘요. 플래티넘 글러브 위트가 땄는데요. 사실 저는 이거 그 커크랑 되게 경쟁할 거라 생각했는데 커크가 골글을 못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자마자 아 이거 윗주 풀글 확정이구나. 이거 그냥 사실 윗주를 저도 재는 게 오해가 한 24, 25가 찍혔습니다. 유격수에서 그냥 한 시즌을 딱 봤을 때 정말 위트가 수비로 일을 내는구나 라고 느껴질 정도로 수비를 정말 잘했기 때문에 플래티넘 글러브 이견이 없이 위트한테 돌아왔습니다. 이게 위트는 지금 위트가 00년생인가 아마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저지가 조금이라도 꺾이면은 제2 MVP는 무조건 위트. 맞아요.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네, 지금 오타니가 내셔널리그로 떠났고 지금 사실 랄리가 계속 이렇게 할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랄리가 작년이랑 올해 성적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저지가 조금이라도 미끄러지면 가장 MVP 배당이 높은 선수는 무조건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위트일 거기 때문에 향후 몇 년간은 뭐 당장 내년에만 봐도 위트가 MVP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활약을 펼쳐줬기 때문에 뭐 장기 계약이 되어 있기도 하고 네. 위트랑 또 저지 이런 선수들 지켜보는 것도 또 재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마지막으로 아직 멀긴 했지만 내년 시즌에 좀 이 선수 신인상 혹은 MVP 좀 주목해봐야 하는 선수를 한 명씩 뽑아볼까요? 뭐 본인 응원하는 팀에서도 괜찮고. 아메리칸 리그에서요. 네. 내셔널 리그는 2부 때 하도록 네네. 하고 네. 아메리칸 리그 신인왕 후보 내년에 누가 있을까요? 재밌는 선수가. 아니면 본인의 그냥 단순한 응원 픽 이 선수를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 하는. 저는 맥고니글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음. 디트로이트였나요? 네, 네. 디트로이트 맥고니글 괜찮다고 생각하고 투수들 중에서는 여러 명이 떠오르는데 이 투수는 너무 예상하기가 어려워요. 진짜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고 이상한 데서 갑자기 튀어나오기도 하고 해서 누가 있을까요? 아메리칸 리그 좀 탑 투망주들 중에 저는 슈리틀러 다시 한번 캠 슐리틀러. 슈리틀러가 신인왕 그러니까 자격이 그 자격이 되나요? 있는지가 약간 궁금한데. 뭐 어쨌든 슈리틀러 굉장히 신인 중- 이세비지. 네. 이세비지가 그렇죠. 딱 자격이 이세비지가 되겠네요. 자격이 될 예. 거예요, 네, 아마. 여기는 내년에 무조건 로테이션 기회를 받을 거기 때문에 음. 이 트레이 이세비지는 반드시 지켜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슈리틀러도 만약에 자격 요건이 된다면 되게 강력한 경쟁자 후보가 되겠죠. 네. 뭐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MVP는
저지 아니면 위트. 사실 저지가 한 번도 받았으면 3년 연속 MVP 하는 거 한번 보고 싶긴 한데 팬심. 뭐 어쨌든 위트나 뭐 저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스쿠발의 3년 연속 사이 영상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메리칸 리그 남더라도 네. 이게 너무 워크로드가 많이 쌓여 있기도 해가지고 뭐 3년 연속 사이 영상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저는 오히려 크로시에가 내년에는 또 내년에 또 보스턴이 좋은 성적을 거둘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게 아까 앤서니 얘기할 때도 살짝 생각이 났던 건데 사실 올해 보스턴이 와일드카드에서 양키스한테 져서 탈락을 했는데 네. 사실 앤서니가 있었다면 분명히 다른 달랐죠. 결과가 나오지 그림 않았을까 저는 다르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게 뭐 브래그먼이 인터뷰에서 앤서니 빠진 거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 앤서니가 빠진 게 뭐 팀에 엄청난 공격력이 큰 작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내년에 이게 앤서니 같은 경우도 충분히 저는 보스턴에서 기회를 충분히 받으면은 저는 충분히 실버 슬러거 같은 수상도 앤서니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MVP 탑 10도 당장 내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봐요. 농담이 아니라 올해 후반기에 보여줬던 거는 아메리칸 리그 6등, 7등 정도 되는 타자였고 그리고 뭐 생 유망주 중에 아직 언급이 안 된 선수 중에 내년에 좀 야수 중에 제가 갑자기 떠오른 거는 그 부상만 없다면 그 가디언스의 체이스 델로터. 게라우터. 예, 이 선수도 툴은 어마무시한 선수인데 지금 2년째, 3년째 마이너에서 좀 몸이 달아오르려 치면은 뭐 탈장에 어디 골절에 이러면서 매년 빠지고 있거든요. 좀 부상만 없으면 여기도 유망주 순위와 별개로 리그 전체로 봤을 때 툴적인 측면에서는 최상위권의 어떤 유망주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할 수만 있다면 내년에 사고를 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명만 저도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제 내년에 양키스에서 데뷔할 만한 선수로 이제 스펜서 존스라는 선수가 있는데 맞아요. 그 선수도 이제 딱 보시면은 일단 키가 저지만 하죠. 스탠튼보다 크고 저지보다 조금 작은가 뭐 그런 그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선수가 내년에 지금 양키스 외야에 구멍이 2자리가 났기 때문에 내년엔 당장 데뷔를 사실 안 쓸 수가 없거든요. 이 선수.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양키스 외야에 거인 2명이 뛰어다니는 모습도 한번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 스펜서 존스와 잭 카글리온 누가 더 헛스윙을 많이 하는지 누가 더 삼진을 많이 당하는지 이런 것도 존스가 더 많이 재밌을 당할 것 같고요. 같은데. 조스가 더 나을 것 같긴 해.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희 아메리칸 리그의 수상자들 그리고 아쉽게 수상은 못했지만 주목할 만한 선수들까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요, 저희가 이어서 내셔널리그 수상자들을 만나볼 예정이니까요. 다음 방송에도 꼭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